Put the T1003 away, and it's a Korean tractor, and to be honest. 미국에서 한국 트랙터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12m 컨테이너 1개에 10대 정도씩밖에 싣지 못할 만큼 부피와 무게가 커서 사흘만 출하를 못해도 대기량이 1000대 이상이 쌓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문량과 출하량은 늘어났지만 수출용을 선적할 컨테이너가 모자라 각 공장 주차장부터 진입로까지 막힐 만큼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기계 업체들은 역대 최다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시로 봉쇄 조치에 들어간 미국에서 가든용 소형 트랙터 수요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집안에 갇혀있다시피 한 상황에 각자의 가정에서 창문 밖 마당만 바라보고 있자니 자라나는 잔디가 거슬리기 시작했고 잔디를 깎고 수풀을 정리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가정에서 소규모 농장 관리나 취미 목적으로 필요한 잔디 깎기는 소형 농업기계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소형 트랙터에 모어라고 불리는 잔디 깎는 기계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형 트랙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말 2021년 물량 수주가 이미 끝났을 정도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것을 이상 수요라 할 정도로 뜻밖의 상황이라며 놀라고 있습니다. 소형 트랙터를 필요로 하는 북미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국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내 최대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동은 지난해 매출은 7.1% 증가한 8,937억 원, 영업이익은 12.3% 늘어난 270억 원, 순이익은 588.4% 늘어난 183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농기계 제조 전문기업 대동은 도시에 살면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농업 종사자에게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를 달리며 농촌의 삼성, 병운기계의 현대라고도 불리고 있죠. 대동은 1962년에 국내 농기계 업체 최초로 병운기를 자체 생산 보급했습니다. 이외에도 1968년에는 트랙터, 1971년에는 콤바인, 1973년에는 이항기 등 주요 농기계는 모두 대동이 가장 먼저 선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 동력 운반차와 자율주행 이항기까지 출시하며 농업계의 최초 수식어를 다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수출 증가는 북미 시장의 트랙터와 운반차 1만 6천 대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국내 2위 농기계 업체 TYM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5.5% 증가한 7,1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이 기업의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이 기업들은 북미 지역에서 대리점 판매뿐만 아니라 소매점을 통해서 트랙터를 직접 판매하면서 꾸준한 뚝심으로 유통시장을 확대했고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미국 주요 지역마다 유통센터를 세워 운영하며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남들이 멈춰있을 때 한 발 먼저 준비한 자가 이긴다는 마음으로 이번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북미 지역에서 소규모 농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서 소형 농기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데 집중하고 미리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텍사스주에 내린 비정상적인 폭설에도 우리 트랙터가 나타나 제설차로 활약하면서 현지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미에서는 50마력 이하 소형 트랙터는 농업용이 아니라 정원과 텃밭 관리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 영향으로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50마력 이하 트랙터 판매 증가율이 중대형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소형 트랙터 시장은 미국산은 비교적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 동양물산, 대동공업, LSM-트론 국제기계와 일본의 쿠보타, 미쓰비시, 얀마, 이세키 등이 경쟁 중이죠. 오래전 한국 트랙터는 일본 브랜드의 OEM 생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크게 누르고 비교가 불가한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산 트랙터가 시장을 장악하자 AS도 힘들어진 일본산 트랙터들은 중고값도 안 나와 폐기 처분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술도 부족해 1990년에 멈춰있는 일본과는 경쟁이 안 될 만큼 미래 농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과 고급 인테리어는 기본인데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장치로 농기계 상태 진단부터 소모품 상태, 실시간 위치, 도난 방지, 작업일지 기록, 운행 기록까지 한눈에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농기계 제조기업들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에서 놀라운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 외에도 대부분의 경쟁사 브랜드들은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른 글로벌 경쟁 업체들은 이탈리아와 중국 등지에서 부품을 공급받던 터라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공장 내에 발생해 생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공장들은 정반대 상황을 겪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 초기 트랙터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 4월에는 대동 대구 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은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사가 합의해 주중 잔업은 물론 토요일 휴일 근무까지 해냈습니다. 한 공장에서 한 달 트랙터 2,400대를 생산해 사상 최대 월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의 농기계 수출이 폭발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 결집력이 높아지는 놀라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2015년부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어 큰 화제가 된 우리나라의 전통 농기구 호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까지 호미가 인기를 끄는 이유 역시 스스로 가꾸는 조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주로 사용해왔던 삽보다 끝이 날렵한 호미가 땅을 파고 흙을 덮는 섬세한 조경 작업에 획기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반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광고도 한 번 하지 않았지만 단지 사용해본 외국인들의 입소문만으로 K-홈이라는 이름까지 붙은 것이죠.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호미는 또 한 번 대박을 치게 됐습니다. 영주 호미를 사용한 미국인들은 서양에는 산만 있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농기구는 없었다며 감탄했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베이와 홈디포 등 다른 해외 쇼핑몰에서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4,000원에서 5,000원인 호미 한 자루가 해외에서는 2만원 이상에 팔릴 만큼 인기인 것이죠. 성록기 호미 장인은 54년간 호미를 만들어온 이래 최대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합니다. 석 장인은 처음에 아마존에서 호미를 사간다고 했을 때 아마존 릴림에서 정글을 뚫을 때 호미를 사용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만큼 급증한 수출 물량이 놀라워 어리둥절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호미 1,000개가 주문이 들어올 만큼 대박을 쳤고 대장간 창업 43년 만에 처음 후계자도 생겼습니다. 석 장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도 하지 못한 채 14세 때 대장간 일을 시작했고 그동안 경북 영주에서 54년 동안 혼자 수제 호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후계자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지자체에서도 후계자를 찾는 일을 도왔지만 그동안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가마에 넣었다가 빼서 새빨갛게 달아오른 쇳덩어리를 수천 번 두드리는 일은 말도 못할 만큼 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존 대박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40대 직원이 출근을 하고 있고 해외 교포들과 20대 젊은 청년들도 참관을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된 일로 알려져 꺼려하기만 했던 일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로서 기술을 전수받고 세계에 우리 호미를 알리는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농업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전망 역시 밝습니다. 전통을 이어가야만 하는 농기구에도 후계자가 생겼고 농기계 기업에는 최신 정밀 농업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감소로 농업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승승장구 중입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고도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 비료와 물, 노동력 등 투입 자원은 최소화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정밀 농업 기술을 이뤄내 스마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농기구와 농기계 수출만이 아닌 한국의 농산업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